자, 오늘은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독립을 위한 노력 중에서 첫 번째로 의병운동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자, 의병운동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흐름으로 전개된다라는 것 배웠습니다. 그래서 의병운동 같은 경우는 을미, 을사, 그 다음에 정미로 이렇게 순서대로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왜 일어났는지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원인이 을미사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을미사변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서 생겼던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을미개혁이었고 그 다음에 을미개혁 중에서도 단발령으로 인한 조선 사람들의 분노가 커져서 일어났던 의병운동이 을미의병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을사의병 같은 경우는 원인 당연히 을사조약일 것이고요. 을사의병 같은 경우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전 국민이 전 조선 사람들이 분노를 다 했다라고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반뿐만이 아니라 평민들까지도 의병운동에 활발하게 참여를 했다라는 것. 그래서 평민의병장이었던 신두석이 나타났다라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미의병 같은 경우는 정미의병은 군대 해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누가 참여를 한다라는 것, 해산된 군인이 참여를 해서 조직된 군대라든지 그 다음에 잘 조직된 군대가 참여를 해서 군사력이 올라가고 조직력이 올라간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립을 위한 노력 두 번째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애국 계몽 운동 저희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나라를 사랑을 해서 내 실력을 키워서 이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조금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애국계몽 운동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이 공부한 내용을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적혀 있어요. 무슨 양성을 통해서. 그렇죠. 나의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것은 일본보다 실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개화가 늦었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은 개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라면 늦은 개화를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가 실력을 키우자라는 것이 바로 애국계몽 운동이다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어떻게 키우자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로 실력을 키우기 위한 것. 첫 번째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뭐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학교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설립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교들이 세워져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당연히 서양식 신식 문물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러한 것들 근대 문물과 제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산업을 진흥시킵니다. 서양에서는 이상한 기계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업을 설립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산업을 키우자라고 하는 기업 설립을 통해 산업을 진흥시키자라고 하는 두 번째 방안이 있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위한 노력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애국계몽 운동이었고요. 애국계몽 운동은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한 거더라라는 것. 그래서 이 실력을 키우기 위한 것은 내 머리가 똑똑해지는 학교 설립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업 설립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력을 키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애국계몽 운동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애국계몽 운동 같은 경우는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같은 경우도 딱 봤을 때 위기의식이 딱 느껴져야 되겠죠. 나라를 빼앗길 것 같은 위기의식이 느껴져야 합니다. 언제냐면 을사늑엽 때부터 한일병합 때까지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서양식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면서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일사늑약 때부터는 우리 진짜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던 시기가 바로 애국개몽운동이라고 불리던 시기더라 라는 것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애국개몽운동을 주도했던 단체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단체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단체명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회입니다. 자, 보안회 같은 경우는 일제가 1904년에 뭐를 요구를 하냐면요.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무지 개관권이 뭐냐면요. 일제가 얘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너네 주인도 없는 땅들도 있지. 그리고 마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있지. 그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개발을 할게 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 주인 없는 토지를 다 우리가 개발을 할게. 다 일본 소유로 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안회가 봤을 때 이거 되게 다른 사람들이 듣기엔 되게 그럴듯해요. 너네 어차피 안 쓰는 토지를 우리가 개발시켜 준다니까 라고 하는데 보안회가 생각을 합니다. 저것들 우리나라 땅 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안회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일본 너네 황무지 개관권 이거는 너네가 우리나라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대 운동을 펼치게 돼요. 그리고 보안회가 국민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저렇게 황무지 개관권을 요구하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땅이 조선 땅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국민들이 이걸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분노를 하겠죠. 일본 저놈들 도둑놈 아니냐라고 하면서 전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일본 같은 경우는 황무지 개관권을 가져가지 못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했던 단체가 어디냐면 보안회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안회 같은 경우는 일제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했던 단체입니다. 자, 두 번째 헌정연구회입니다. 자, 이 헌정연구회는 헌만 기억해 주십시오. 자, 헌법을 연구했던 단체다라고 하면서 제가 중학교 때 쓰던 방법이기는 한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헌법을 연구한대요, 여러분들. 애국개몽운동단체 우리나라를 조금 더 부강하게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살리기 위해서 헌법을 공부를 한대요. 헌법을 왜 공부합니까?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1900년대 아직까지 황제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던 조선 사회였어요. 대한제국 시절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근대적인 사회, 조금 잘 나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군주 체제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정치와 황제가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입헌 정치 체제를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의정부가 아니라 의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의 국회와 같은 의회를 설립을 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단체가 어디냐면 헌정연구회입니다. 이 헌정연구회는 입헌 정치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 헌정연구회가 업그레이드돼서 만들어진 단체가 어디냐면 대한자광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자광회에도 내용이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더라라는 것.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하다가 고종 왜 강제퇴위됐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렇죠.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려다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퇴위를 당했었는데 그게 바로 1907년이었습니다. 이때 대한자광회가 해산당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안의 헌정연구에 대한 장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울 거고요. 자, 애국개몽운동단체 2번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기는 별표 5개 쳐주십시오. 자, 애국개몽운동단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이고요. 역사적으로 의의가 많은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본 사람들이 참여했던 단체예요. 누구냐면 안창호 라든지
이승훈 이러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던 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를 볼 텐데요. 자, 1907년이 지나가니까 통감부의 감시가 굉장히 심해져요. 왜? 일본이 하는 활동마다 다 태클을 걸거든요.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요. 1904년에 보안회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대한자광회가 뭐를 했습니까? 그렇죠.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통감부의 감시가 정치적인 단체 너네 조선 사람들 만들지 마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신민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공개적으로 다 다니지 말고 어떻게 하자? 그렇죠. 비밀 결사로 가자라는 것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조용히 만들어지는 단체로 하자라고 하면서 비밀 결사 단체를 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 밀정을 보시면 비밀 결사 단체가 어떻게 조직되는지에 대해서 알 거예요. 동료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고문을 당해가지고 제가 고문을 당해서 동료의 이름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결사단체 같은 경우는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잘 몰랐다고 해요. 자기가 같은 단체인지 아닌지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친민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의가 강한 게 뭐냐면 여기는 당연히 국권 회복을 위한 단체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뭐를 목표로 세웠냐면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자, 공화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화정이 무엇입니까?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정치체제예요. 지금의 우리나라가 공화국가잖아요. 하지만 지금 조선사회, 그 당시에 조선사회는 어땠습니까? 그쵸. 순종이 있었잖아요. 고종도 아직 살아 있었고요. 그런데 황제가 있는데 공화정을 주장하는 신민회의 팩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 공화정을 수립을 목표로 한 비밀 결사단체가 있는데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까지 황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단체들은 공화정 수립을 주장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민회가 공화정 수립을 어떻게 주장하더라라는 것. 최초로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했다라는 것, 최초로 주장을 했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민의 지금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 나왔어요. 비밀결사단체였고요. 최초로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한 비밀결사단체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민족교육을 위해서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설립을 했대요. 자, 그래서 이 오산학교 같은 경우는 정주에서 이승훈이 세운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름 살짝 적어보겠습니다. 이승훈이 정주에서 세운 학교이고요. 그 다음에 대성학교예요. 자, 그래서 서울에도 아마 대성고등학교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안창호 계열이에요. 그래서 대전에도 대성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립고등학교였는데 안시였어요. 안창호 쪽 이런 식으로 해서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대성학교 같은 경우는 안창호가 어떻게 하냐면 평양에서 세운 학교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 교육을 위해서 세운 단체더라라는 것, 실력 양성을 위해서 애국 계몽 운동 단체인 신민회가 세운 학교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족 기업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실력 양성을 키우기 위해서 경제적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업을 세웠대요. 첫 번째는 자기회사를 세웠대요. 자기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도자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태극서원 같은 경우는 서자죠. 책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안창호 이런 사람들이 책을 써가지고 파는 곳이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별표 하나 쳐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애국계몽운동단체라 해서 공부도 하지만 뭐도 하냐면
무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신흥 강습소라고 해서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가 되는 토대가 되는 곳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만주 사문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면서 무장 독립운동도 준비를 했던 단체가 뭐냐면 신민회더라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민회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더라라는 것. 자, 그런데 일제가 평안도와 그 다음에 평안도와 황해도 쪽에 있는 독립운동가의 활동이 너무나도 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없애지라고 하면서 하다가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조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작하다 보니까 105명을 어떻게 하냐면 죄 없는 105명을 고문하고 감시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신민회가 와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때 고문이 굉장히 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민족 지도자였던 윤치호도 이 사건 이후로 친일파로 돌아갈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의 이후로 신민회 인사들이 투옥되면서 조직이 와해되더라라는 것. 하지만 이 신민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비밀결사단체, 그다음 두 번째는 최초로 공화정을 수립했다라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민회였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신민회 활동 한번 볼게요. 자, 백오인 사건 판결문 한번 볼 텐데요. 자, 신민회는 남만주로 집단 이주하려고 기도하고 조선에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켜 토지를 사들이고 촌락을 세워 새 영토로 삼고 다수의 동지들을 모집 파견하여 한인단체를 일으키고 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문무를 겸하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기회를 엿보아 독립전쟁을 일으켜 국권을 회복하려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연관 검색어에서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여서 신민회의 활동 내용을 써보세요. 자, 백오인 사건 같은 경우는 신민회가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그렇죠. 신민회가 해체된 사건이더라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신민회가 없어진 사건이더라라는 것. 신민회가 없어졌다라는 것. 그 다음에 대성학교는 누가 세웠다라는 것. 안창호가 세운 실력을 키우는 학교, 민족교육을 위한 학교더라라는 것. 그 다음 신민회 당연히 애국개몽운동단체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화정 같은 경우는 신민회가 주장을 했다라는 것.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했다라는 것. 공화정 주장. 그 다음에 자기 회사 같은 경우는 뭐를 위해서? 그렇죠. 민족 기업 설립을 위해서다라는 것. 민족 기업 설립이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독립협회 인사들 다수가 여기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흥강숙소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더라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를 참고해서 신민회가 다른 애국개몽운동단체와 다른 점을 써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민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죠. 뭐를 겸하는 교육을 실시했다라는 것. 문무를 겸하는 교육을 실시했다라는 것. 문무를 겸하는 교육.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선생님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문무를 겸하는 교육 실시. 우리가 독립을 하는 운동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문과 무로 나뉜다라고 했었는데 신민회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있는 단체더라라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의 활동을 하더라라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이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별표. 이것도 5개짜리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단원을 그렇게 쪼개놨던 거고요. 자, 국제보상운동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자, 국채를 보상하는 운동이고요. 자, 여기에서 국채는 뭐냐면 나라의 빚을 보상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라의 빚이 너무 많대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은 근대 시설을 설치한다는 구실로 전신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전부 다 누가 편하려고 하냐면 일본인들이 편하려고
철도라든지 그 다음에 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설치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너네들을 이거를 설치를 해줬으니까 너네가 설치 비용을 내놔라 라고 하면서 정부한테 빚을 얻도록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일본한테 진 빚이 13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1300만 원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라고 하니까 대한제국의 많은 빚이라고 했는데 1년간의 예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1년간의 예산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그냥 심심한 건 아니고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을 한번 봤었거든요. 2020년에 예산 512조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물론 512조는 안 되겠지만 한 나라의 1년간의 예산을 빚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면 엄청나게 큰 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같은 경우는 이러한 빚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 빚을 누구한테 얻었냐면 일본한테 얻었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경제가 그러면 누구한테 예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제국의 경제가 일본한테 예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본에 예속된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한 국민들이요, 국채를 우리가 차라리 갚아주자라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국개몽운동단체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양기탁과 베델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 두 명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빚을 갚자라고 하는 전 국민적 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대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대구에서 맨 첫 번째로 일어나게 되고요. 지금도 대구에 가시면 국채보상운동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채보상운동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서성동과 양기탁, 베델이 참여를 했는데요. 자, 특히나 양기탁과 베델 같은 경우는 어디의 신문의 대표냐면 대한매일신보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딱 봐도 느낌 오죠? 외국인이에요. 영국인이거든요. 특히나 일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던 영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방패막이가 될 수 있겠죠. 왜요? 일본인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기탁과 베델이 있더라라는 것.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신문이에요. 이때 당시 같은 경우는 인터넷도 없고 카카오톡도 없고 전화도 없습니다. 전화는 있긴 하겠지만 사용을 못하겠죠. 거의 비싸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리지라고 하니까 대한매일신보에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호외라든지 이렇게 신문에다 실어주겠소 라고 하면서 홍보 효과를 낼 만한 것들을 제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 국민들한테 이게 퍼져요. 농민과 상인 같은 경우는 금주와 금년을 통해서 돈을 모아요. 술을 끊고 그 다음에 담배를 끊고 돈을 모으게 되고요. 여성은 폐물을 팔아요. 결혼할 때 보면 뭐 반지라든지 목걸이 이런 것들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성은 가락지, 금과 은을 팔아가지고 나라의 빚을 갚자라고 해요. 이게 거의 한 70% 정도를 갚을 만한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거의 다 갚게 되면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지죠. 일본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일본이 죄를 뒤집어 씌워요. 누구한테? 양기탁한테요. 베델이랑 같이 해서 어떻게 하냐면 너네 돈 함부로 횡령했지? 라고 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베델은 추방시키고 양기탁은 고문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 같은 경우는 통감부의 방해 공작으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고요. 이 운동 역시도 조금 흐지부지 되더라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애국개몽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흐름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안을 비롯한 헌정 연구에 대한 장황에 이렇게 세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신민회 엄청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같은 경우는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에 사료가 있습니다. 교과서 아마 39쪽일 거예요. 별표 2개 치십시오.
야, 여기서도 보시면 여러분들 느낌 오시죠?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여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홍보했구나라는 것. 자, 첫 번째, 국채 1,300만 원은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망하는 것과 직결된 일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곧 망할 수도 있으니까 돈 갚자라는 겁니다. 갚으면 나라가 보존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고, 그러니까 나라의 창고로는 갚을 형편이 못 되니 2천만 민중이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인원수죠. 인구수죠. 3개월 동안 담배를 피우지 말고 그 대금으로 1인당 매달 20전씩 그만두면 1,3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그 액수가 차지 못하더라도 돈 더 내는 사람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국제보상운동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독려하는 내용이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국 계몽 운동의 활동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중요한 부분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행평가 설명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 전에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꼭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 드려야 됩니다. 역사 수업 시간 꼭 제대로 들어야 된다라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은 또 오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